자신들의 방역이 최고라며 한국의 방역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대만이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뒤늦게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타국을 폄하하기 바빴던 행동이 얼마나 경솔한 것인지 강제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초기에 세계적 방역 모범국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유행이 이어졌고 각국은 국경 봉쇄 등의 철저한 격리와 엄격한 벌금 부과 정책 등으로 코로나를 잘 막아냈던 대만을 방역 모범국으로 꼽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매우 경솔해진 대만은 방역 모범국이라는 타이틀을 자국만이 갖길 원한다는 듯 한국의 방역을 폄하해왔습니다. 한국의 방역을 칭찬하는 외신들의 기사가 뜰 때마다 대만에서는 한국보다 대만의 방역이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한국의 방역 성과는 부풀려진 것이므로 전 세계의 대만의 코로나 대응이 최고였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 세계 사람들은 코로나 천국인 한국보다 청정국 대만으로의 여행을 원하고 있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애꿎은 한국에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이었죠. 대만에서는 유독 과거 한국에 가난했던 시절만을 떠올리며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자격지심을 보여왔는데요. 결국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만의 방역에도 구멍이 뚫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달 중순부터 지역사회 감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16일 이후 매일 2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는 대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만의 인구 100명당 1일 확진자 발생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5월 21일부터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주목해보면 공교롭게도 최근 백신 접종을 시작한 대만의 확진자 폭증 시점과 백신 접종 시작 지점은 일치합니다. 때문에 그동안 검사를 거의 하지 않다가 백신 접종을 계기로 검사율이 높아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실제로 인구 1000명당 1일 검사자 수를 확인해보니 그동안 인구 1000명당 검사자 수가 0.1명도 되지 않다가 백신 접종을 계기로 검사자 수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증상자의 가족의 접촉자까지 모두 데려다가 선제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선제 검사에 나서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공격적인 선제 검사를 했다면 애초에 방역 모범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았던 탓에 대만은 현재 검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한국과 대만의 방역을 비교하는 등 한국의 방역을 까내리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대만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잘 대응을 해왔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대만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누적 261명을 포함해 54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금껏 대만 정부가 공식 발표한 1일 확진자 수는 주황색 그래프였는데요. 대만 정부는 21일 갑자기 일주일간 확진자가 누락되었다며 400명의 확진자 수를 더한 수정치를 내놓았습니다. 때문에 실제 확진자 수는 노란색 그래프로 수정되었습니다. 이후 23일에는 5일 동안 170명의 확진자가 누락되었음을 발표했고 334명의 확진자가 나온 24일에도 또다시 5일간 누락된 256명의 확진자 수를 발표해 그래프를 수정했습니다. 때문에 두 색상의 그래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가짜 방역 모범국, 대만은 진정한 전 세계의 방역 모범국이라며 신이 났었던 대만인들은 현재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상실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뒤통수를 친 꼴이 아닐까 싶은데요. 며칠간 연속으로 확진자 통계가 수정되다 보니 대만 내에서는 아무도 대만 정부의 통계를 믿지 않고 있으며 수정된 통계를 발표하면서 쓰던 교정회기라는 표현은 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꼬는 밈으로 전락을 해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만의 초기 대응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긴 방심 때문에 백신 확보에 소홀했으며 지금 당장 백신을 구해와도 접종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1% 정도입니다. 대만은 현재 70만회 분의 백신을 수입했으며 전량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2400만 대만 인구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대만의 방역이 뚫리기 전 대만에서는 한국이 대만의 백신 상황을 부러워한다는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반응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말이 대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만 중앙통신 CNA의 한 백신 관련 기사에는 대만이 그나마 확보에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진이 첨부되었었는데요. 백신 바이알에는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라는 한국어가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백신이 대만으로 도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국의 심각한 백신 확보 현실을 알게 된 대만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비교 대상 혹은 안주거리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대만이 확보한 70만회 분의 274배에 달하는 1억 9,200만회 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더군다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백신 허브국 목표 계획에는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감염자가 적다고 백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듯한데요. 턱없이 부족한 백신을 확보한 대만의 발등에는 불똥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대만과 중국은 백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만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중국은 대만의 중국산 백신 제공을 제한했는데요. 대만은 신뢰 불가 입장을 견지하며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대만의 민진당이 내부적으로 진행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중국산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하는 등 중국산 백신에 대한 여론 또한 좋지 않습니다. 반중국 성향의 민진당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대만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대만의 소식은 각국 네티즌들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31명의 확진자가 타이페이에서 실종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이웃 나라는 모두 예방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만은 정확한 검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확진자 데이터 수정으로 인해 대만의 확산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 와 같은 반응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만이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만은 세계의 대부분, 특히 세계를 감염시킨 중국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지만 한국의 통제를 넘어서지 못할 듯합니다 라는 답변이 달렸으며, 대만이 대만을 떠나려는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을 하고 싶다는 한 외국인의 글에는 당장 검사 예약을 원한다며 예약이 가능한 전화번호나 링크를 공유해달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경을 봉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대만의 상황으로 인해 국경을 막지 않고서도 각국의 인정을 받아낸 우리나라의 대응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데요. 외신들도 다시 한국을 보다 높게 평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6일 블룸버그 통신은 5월 코로나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을 5위로 평가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2천억 달러 이상인 53개국 중 5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1위는 뉴질랜드였으며 싱가포르와 호주, 이스라엘이 각각 2위에서 4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확산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순위는 급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월 7일을 기록했던 일본은 14위에 올랐고 5위였던 대만은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진단검사 성과를 분석한 미국 보건당국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간 25일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코로나 진단검사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개발 승인 사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한국의 전략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진단기술의 과감한 투자와 진단기술을 바탕으로 사태 초기 재빠른 대응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단검사 기술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은 한국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힘을 발휘했으며 개발업체의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적 위험을 줄이고 대규모 추적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소통 전략 등과 결합해 코로나를 억제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FDA는 국가마다 접근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의 경험은 정말 유용한 정보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가지 회방이나 논란에도 회복력 순위를 높이며 담담히 코로나 사태와 맞서 싸우고 있는 국내 상황이 하루라도 더 빨리 보란듯이 나아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솔함 혹은 자격지심으로 한국을 폄하한다고 한들 대만도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로 발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